1966년 잘 알려진 과학자가 세상의 종말을 서술한 책을 발표합니다. CIA는 곧 이 책을 기밀로 분류했고 몇 년 전에서야 이 책 284페이지 중 57페이지만 공개를 했어요. 왜 60년 동안 이 책을 기밀로 분류했을까요? 1966년 첸 토마스 박사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지구의 극이 바뀌면서 대재앙이 발생하는 증거를 제시해요. 토마스는 이러한 극변화가 주기적이라 말하고 그 정기적인 간격으로 발생하는 대재앙이 거의 모든 인류를 소멸시키고 우린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진화한 여섯 번째 고급 문명이라고 말해요. 그 전에 더 있을 수 있지만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서 확실히 알기 어려운 거죠. 이 책이 나오기 10년 전 찰스 헵굿이라는 사람은 지구의 변동하는 껍질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가끔 지구가 정말 빠르게 회전하면서 대륙이 재배열된다고 주장하죠. 이건 유사 과학, 즉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나 증명과 일절 관계없는 사이비 과학으로 분류됐지만 아인슈타인이 그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책 두 권의 서문을 썼습니다. 그 이후 헵굿은 극의 경로라는 책을 출간해요. 그는 9600년 전에 15도에서 40도 사이의 극변화가 발생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대륙들끼리 아주 긴 시간 동안 서로 멀어지고 다시 충돌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하게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첸 토마스 박사는 찰스 헵굿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의 책에서 대륙과 극의 이동이 긴 시간이 아닌 하루 내에 발생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할리우드 재난 영화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거라고 말해요. 지진은 들을 수 없는 낮은 울림으로 시작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이 지진은 역사상 어떤 지진과도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들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태평양 바다가 뒤로 쭉 물러났다가 3km가 넘는 거대한 해일을 형성한 다음 그 산 같은 파도가 동쪽으로 달려옵니다. 바람이 초음속 폭격으로 모든 것을 찢고 파도는 그 바람을 타서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모래알처럼 덮을 거예요. 대륙을 가로질러 시속 1600km의 바람이 무자비한 파괴를 일으킵니다. 라고 첸 토마스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격렬하게 부는 이유가 있어요. 지구는 시속 1600km로 회전합니다. 우리가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땅, 물, 대기 모두가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토마스는 극 이동이 일어날 때 지구의 공기와 물은 계속해서 회전하지만 육지는 멈춘다고 말해요. 만약 여러분이 시속 1600km로 가는 차 안에 있다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음식 믹서기 안의 재료들처럼 돌아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극 이동이 일어나면 지구 위의 땅은 움직임을 멈추므로 태양도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구의 한쪽 면은 정말 뜨거워지고 다른 쪽 면은 정말 추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조차도 영하 80도가 되고 모든 것이 4시간 내에 꽁꽁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토마스는 자신의 이론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전에도 일어났으며 곧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토마스는 우리가 최초의 고급 문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주류 고고학과 고생물학은 최초의 문명이 6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했다고 말해요. 토마스 박사 말대로면 이 문명은 최초의 문명이 아니라 여섯 번째 고급 문명의 시작인 거죠. 이 주장은 지구의 대홍수부터 시작합니다. 홍수의 기록은 기독교의 노아의 홍수, 마야인의 휴락한 홍수, 고대 하와인들의 누운한 홍수, 이 외에도 많은 문화들이 지구를 정화하여 문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의 홍수는 민속 이야기고 두 가지 신화는 우연이지만 40가지의 홍수 신화는 실제 역사인 듯합니다. 첸 토마스는 4번의 홍수가 일어났다고 해요. 전 세계적인 홍수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 홍수 이전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죠. 데스핑크스 주변 땅을 보면 정말 빠르게 흐른 많은 물이 만든 자국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물침식이라면 스핑크스가 이집트 문명의 등장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고대 문명,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신화로는
고도로 발전한 유토피아 사회였지만 대재앙으로 사라진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입니다. 북서아프리카에는 리샤트 구조물이라고 불리는 지형이 있는데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도시를 물길이 흐르는 동심원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이 크기와 형태가 아틀란티스와 딱 맞는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무대륙설이 있어요. 무대륙설은 11,500년 전에 북쪽으로는 하와이, 남쪽으로는 이스터섬, 서쪽으로는 일본 제도에 거의 닿을 정도로 넓은 태평양의 대륙을 묘사하는데 이 대륙이 대재앙으로 파괴되었다고 주장해요. 여기서도 일본의 요나구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같은 것들이 최초의 문명 전에 존재했던 고급 문명이라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연결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 이집트, 심지어 인도의 신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문화가 서로 섞이거나 단일한 원천에서 왔다는 것처럼요. 그럼 우리 전에 고급 문명이 있었다고 치고 그들이 대재앙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치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언제 어떻게 이 대재앙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를 알려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해요. 지구 안에는 두 개의 용융층, 즉 지구 내부의 유동성을 가진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표면 아래 약 100km부터 시작해서 200km까지 이어진 얕은 용융층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 깊숙한 곳, 약 2,900km 아래에서 시작해 더 깊숙이 위치한 용융층입니다. 지구 내부에서는 정기적 및 자기적 구조가 이 용융층들이 거의 고체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이 구조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한 지구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죠. 수천 년마다 얕은 용융층 내의 자기적 및 정기적 질서가 무질서해져서 얕은 용융층이 자유롭게 액체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지구의 얼음 모자, 즉 극지방의 큰 얼음 덩어리가 열대 지역 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재앙이 시작되면 지구의 대기와 바다는 껍질과 함께 이동하지 않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회전하고 그 속도는 약 시속 1600km라고 해요. 껍질이 극과 함께 적도로 이동하는 동안 바람과 바다는 지구를 가로질러 수마일 깊이의 물로 대륙을 침수시켜 인간이 그동안 다뤄왔던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첸 토마스는 1993년에 자신의 예측을 업데이트하여서 이 변화가 약 2000년경에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도달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난 건가요? 첸 토마스와 그의 책에 관해 어떤 내용들이 떠도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에 관해 팩트 체크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첸 토마스에 관한 음모론 몇 개가 있는데 그중 첸 토마스가 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존 인물이고 그의 책이 원래 284페이지였지만 CIA가 57페이지만 공개했다고 말하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원래 책은 57페이지 뿐입니다. CIA가 몇몇 페이지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저 소제목의 반대 페이지였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책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토마스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오래된 내용들에서 많은 추론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는 진지한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주장 중 일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전 지구적 홍수가 일어났고 그 홍수는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빙하의 급속한 녹아내림에서 비롯되었고 그건 엄청나게 파괴적이었으며 정말로 300m 높이의 쓰나미를 만들어냈고 몇십 미터의 해수면 상승을 초래했어요. 그는 온도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모든 것이 즉시 얼어붙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먹이를 먹는 도중에 얼어붙은 매머드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토마스에 따르면 지진 활동은 지구 측이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나사는 2004년 인도네시아 대지진이 북극을 약 25cm 동쪽으로 이동시킨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졌죠. 2010년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 역시 같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지구의 축이 이동하고 하루가 짧아졌어요. 지진은 지구를 조금 빠르게 하지만 달은 그것을 느리게 해서 일반적으로 상황은 꽤 잘 균형을 이룬다고 해요. 첸 토마스의 책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출간했을 때 그것은 유사 과학으로 일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판된 지 50년 가량 지난 지금
그의 많은 주장이 증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사 과학과 실제 과학의 차이는 단지 시간일 뿐 아닐까요? 전 입쟁이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얘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